나니카의 힘으로 곤을 살리려는 키라. 아르카를 데리고 외출하기 위해 나니카에게 조건부 명령을 합니다. 30분 안에 집 밖으로 나가면 키라 뺨에 뽀뽀해라. 나가지 못하면 엄마를 죽여라. 이 때문에 실버는 둘의 외출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집사들을 동원해 키라를 제압하는 선택지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실버는 믿고 있는 아들인 키라의 선택을 존중하며 또 한편으로는 나니카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가 없이 외부인과 접촉 금지. 키라와 아르카는 서로 1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아르카에 대해 극히 일부라도 외부인에게 알려져선 안 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집사와 가족들이 둘을 미행하며 조건을 위반하는 즉시 강제 귀가된다. 외출 조건을 전달받은 코트. 키라와 모라우의 통화를 엿듣다가 아슬아슬한 경계 지점에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로우 리스크로 곤을 살릴 방법이 있다. 하지만 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하는 게 현재 가장 어려운 미션이니 여러 방면으로 협조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다. 키라가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라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최대한 기다렸다가 끊어준 것이죠. 고트의 상냥한 배려를 눈치챈 키라와 시치미를 떼는 츤데레 고트. 외출 조건을 전달받은 키라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두 집사, 고트와 카나리아를 아예 동행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둘은 외출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키라를 최대한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실버도 준비된 수가 있었죠. 바로 실버 직속 집사인 츠보네, 아마네까지 동행에 포함시키는 것. 그런데 츠보네가 나타나자 나니카가 깨어나 첫 번째 조르기를 시전해버립니다. 츠보네는 조르기를 하나 들어주는 모습을 감추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죠. 나니카에게 소원을 말하려면 본인이 꼭 필요해진 상황, 다시 말해 주도권을 완벽히 잡은 상황입니다. 대신 키라와 이렌과 동행할 순 없는데요. 따로 미행하면서 아마네와 소통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키라는 곤을 살린다가 주목표입니다. 하지만 아르카에 대한 정보도 가족들에게 최대한 숨기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명령루를 쓰도록 강요받을 것 같아 이 상황이 달갑진 않죠. 그렇게 차를 타고 출발하는 키르아 일행. 그때 키라의 폰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고트는 받자마자 이르미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키라는 고트의 이 행동에 감탄하고 파인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르미의 이름을 부르면 아마네가 찰나의 순간 이르미에 대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름이란 단어를 들은 순간 아마네의 긴장도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으로 키라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실버는 키라를 믿는 한편 아르카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해주고 그 안에서 키라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실버와 키르아의 정정당당한 진검승부. 실버 직속 아마네의 방금 반응을 보면 이르미는 실버와 다른 입장을 가진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 이르미는 아르카를 죽일 생각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마친 키르아는 이르미와 통화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르미의 안건은 선전포고였죠. 치민간을 이용해 키르아가 탄 리무진을 절벽 아래로 추락시켜버립니다. 이르미의 생각. 미르키의 보고에 따르면 최신형 컴퓨터에 대응하는 조르기가 고작 죽은 척하기와 쓰다듬어 주기. 심어놓은 스파이의 보고에 따르면 키르아 뺨에 뽀뽀에 대응하는 조르기는 손톱 떼어주기. 아무리 봐도 조르기와 부탁 간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진 않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죠. 키르아가 룰을 숨기고 있다. 정보에 불균형이 있다면 교섭의 여지는 없습니다. 상대가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깔끔하게 조르디카의 안전을 위해 아르카를 죽인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통해 키르아 일행 루트를 파악한 뒤 치민간과 함께 대기한 것입니다. 키르아 일행은 리무진이 폭발하기 전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동행자만 아는 비밀 루트로 가고 있었는데 이르미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이든 타이든 집사 중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이처럼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 서프샤크 VPN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는 순간 추적됩니다.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추적됩니다. 한번 쓰고 말 앱을 다운로드할 때도요? 네, 그때도 추적됩니다. 인터넷은 생각보다 참 오지랖이 넓죠. VPN은 암호화된 가상 터널을 이용, 사용자의 데이터를 숨기고 데이터 간 연결 또한 암호화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온라인 활동 내역을 비공개로 지켜주고 훨씬 더 강력한 보안도 제공하죠.
또 이와 더불어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콘텐츠 또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서프샤크 VPN이 특별히 좋은 점은? 첫 번째, 하나의 계정으로 숫자 제한 없이 여러 개의 디바이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든 기기를 동시 연결 고민 없이 한 계정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약 100여 개 나라에서 3,000개가 넘는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잡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합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해외 OTT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본 영상 하단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 surfshark.com/리뷰버그로 가시거나 구독자님 전용 코드 리뷰버그를 입력하시면 서프샤크 VPN을 4개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가입 후 30일간 100% 환불 보장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부담없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고트, 카나리아, 그리고 아만의 모두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었지만 스파이가 있다는 게 밝혀진 이상 키라는 이들과 흩어지는 게 유리합니다. 게다가 실버는 아르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네와 츠보네는 실버의 대리인, 아르카의 안전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쪽에 있겠죠. 거기까지 생각을 마친 키르아, 아르카를 데리고 신속을 사용, 집사들에게서 이탈합니다. 그때 이르미로부터 아르카 암살 의뢰를 받은 히소카가 집사 3명 앞에 등장합니다. 고트 정도의 실력자라면 히소카가 얼마나 강한지는 보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죠. 여기서 고트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3대1로 히소카와 싸운다. 이 경우 싸움에 이길 수는 있겠지만 키르아 서포트 공백이 길어진다. 카나리아 아마네를 키르아에게 보내고 혼자 싸운다. 둘을 보내면 당장의 키르아 서포트 공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고트 자신이 죽을 확률은 크게 올라간다. 고트에겐 고민거리도 아니죠. 카나리아와 아마네에게 키르아를 쫓아라고 명령한 후 히소카와 1대1로 싸웁니다. 신속을 사용해 이름이 반대쪽으로 전속력 이동하고 있는 키르아. 츠보네만이 키르아의 속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파악해두지 않았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츠보네 정도의 실력자가 아니라면 알고 있어도 대응이 안 되겠지만요. 여기서 조르디카 내에서 키르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츠보네의 독백이 나옵니다. いい殺し手になれますことよ。嫌だね。涙腺が緩くなっちゃって。これならばイルミ様なんかに遅れは取らないね。おっと失礼。どうも母親父のイルミ様とミルキ様は好きになれないよ。さてと、事情はここまで。 추적자의 기척을 느낀 키르아. 짧고 빠른 보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포장도로로 이동해 도망칩니다. 확실히 포장도로 속도는 츠보네도 따라잡을 수 없었는데요. 츠보네는 바로 아마네를 호출하고 오토바이로 변신, 아마네와 카나리아의 오라로 키르아를 따라잡습니다. 츠보네의 능력을 눈치챈 키르아는 다시 숲속으로 도망치죠. 더 쫓아가려면 또 츠보네 혼자 움직여야 합니다. 난감해하는 아마네. 츠보네는 이 정도 쫓아다녔으면 이르미에게 따라잡힐 일 없다는 건 확인됐으니까 키르아가 갈 장소에 미리 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곤 못 알아듣는 아마네에게 추가 설명을 해주죠. 키르아가 지금 원하는 것은 2가지. 첫째, 동료와 연락. 둘째, 고네게로 이동. 동료와 연락 시 절대 도청당하지 않아야 하고 추적자들을 따돌리며 고네게 이동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키르아의 베스트 선택은 바로 비행선. 그렇게 비행장으로 미리 가서 뒤늦게 온 키르아를 맞이하는 아마네와 카나리아. 키르아는 이 둘에게 비행선을 여러 대 띄워달라 하는데요. 오케이, 접수 완료. 카나리아는 접수처에서 일부러 바보 연기를 하며 아마네의 주의를 끌고 그 틈에 키르아는 아마네를 따돌리고 출발해버리죠. 그리고 비행선에서 오라오에게 연락해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비행선을 8대 띄웠고 이르미는 우리가 어느 비행선에 타고 있는지 모른다. 이 정도로 이르미를 몰아붙였으면 이르미는 반드시 침 인간을 사용할 것이다. 헌터끼리의 사냥 금지 조항을 반대하는 무리에게 이르미 사냥을 의뢰하라. 일반인에게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현행범을 잡는다면 그들의 주장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회장 선거 진행 중. 그들은 선거 당선을 위해 반드시 온 힘을 다해 이르미를 방해해 줄 것이다.
몰아오는 그들의 힘으로 이르미와 전면전을 벌이는 건 힘들다고 판단, 치민간 포획으로 이르미 유죄를 입증해달라고만 의뢰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죠. 키라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견제가 될 거라고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 선거 2등인 테라데이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얼른 이르미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음 선거에서 승부를 볼 생각. 자신을 추종하는 헌터들을 총동원해 이르미 사냥을 지시합니다. 결국 이르미에게 간 헌터들은 키르아가 원했던 시간 벌기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 히소카가 나머지 헌터들과 테라데인까지 죽여버리면서 청름대는 전멸하고 맙니다. 어느새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키르아는 얼른 구름 위로 이동하는데요. 이러면 지상에서는 비행선 경로를 알 방법이 없죠. 오직 츠보네만이 구름 위로 사라지는 키르아의 비행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츠보네는 임무 시작부터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미행하는지도 모르겠고 미행을 장시간 떼어내지도 못한 경우는 난생 처음입니다. 비행선으로 변신해서 키라를 쫓아간다면 더 이상 미행 또한 당하지 않을 테죠. 역시 구름 위로 가는 순간 관찰당하는 기척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구름 위로 한참을 이동한 키라, 그리고 츠보네 아마네 듀오. 그런데 구름이 거치자마자 츠보네는 다시 관찰당하는 기척을 느낍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한 방 먹었다는 것을 깨닫죠. 츠보네의 생각. 만약 미행당하고 있다면 구름 위로 가는 순간 내 위치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행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바로 외눈 안경 때문이구나. 키쿄오는 츠보네에게 이번 임무 내내 안경을 벗지 마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안경을 통해 보이는 영상, 그 영상을 미르키가 이르미에게 전송하고 있었던 거죠. 미르키는 상대가 츠보네니까 혹시라도 도찰의 기척을 느낄까봐 구름 위에서는 영상 전송을 끄고 구름이 거친 후 다시 켰습니다. 츠보네는 오히려 이 온오프 타이밍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잘 캐치한 것이죠. 하지만 안경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조르디카의 지령이니까요. 이르미는 미르키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키라의 비행선이 착륙할 위치에 미리 대기, 키라를 포위합니다. 그때 츠보네가 등장하는데요. 츠보네는 평소에도 외탁이 심한 이르미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르딕 가족들끼리의 진검승부, 그 심리 싸움에서조차 날먹하고 있는 이르미가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한 방 먹여주기로 생각하죠. 바로 아르카의 남은 조르기를 모두 들어주어 키르아에게 부탁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 이 선택으로 이르미에게 문제가 생기면 츠보네는 죽음을 피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르미의 날먹 전략에 동원되어 키르아의 발목을 잡은 죄를 이것으로 갚을 작전입니다. 츠보네의 개입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이르미. 이르미는 얼른 나를 죽여라고 합니다. 대신 자신을 죽이면 아무 죄도 없는 츠보네와 아마네도 반드시 죽을 거니까 지금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킨 것처럼 곤을 살릴 때도 조르디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켜라고 합니다. 역시 가스라이팅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키라가 형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 고통받으면 키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요. 키라는 아르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르미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니카에게 츠보네 손을 고쳐달라고 부탁해 치료에는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니카는 대상을 만져야만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의 대가는 기껏해야 착하다고 칭찬해달라 플러스 잠들기 정도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한 이르미는 물러나고 그렇게 키르아는 곤을 치료해내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르미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나니카 능력에 대해 추론을 시작하는 이르미. 일단 이르미 입장에선 두 가지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부탁과 조르기 간 균형이 맞지 않았다. 둘째, 한 사람이 연속해서 부탁할 수 없는데 키르아는 연속 2번 부탁했다. 이 두 가지 모순을 한 방에 해결하려면 죽은 척하기와 쓰다듬기는 조르기가 아니었고 볼에다 뽀뽀하라는 건 부탁이 아니었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 가정이 참인 것만 확인하면 되죠. 컴퓨터의 대가가 손톱이면 조르기 부탁 간 밸런스도 맞고 키르아가 연속 2번 부탁한 것도 아니니까요. 죽은 척과 쓰다듬기는 조르기가 아니었다. 확인 과정. 키라를 부를 때 아르카는 오빠라고 하고 나니카는 키라라고 합니다. 츠보네 치료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르카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나니카입니다. 조르기는 아르카가 하고
부탁은 나니카가 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르기와 부탁 들어주기 모두 나니카가 하죠. 아르카는 나니카가 잠들어 있을 때만 깨어나며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죽은 척하기와 쓰다듬기는 나니카의 조르기가 아니라 아르카의 조르기였던 겁니다. 내 뺨에 뽀뽀에는 부탁이 아니었다. 확인 과정. 그럼 조르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니카는 키라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건데요. 이르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라의 어조에 집중합니다. 키라는 해줘가 아니라 해라고 했죠. 부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명령이기 때문에 조건 따윈 필요 없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키라는 언제든지 나니카에게 명령하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르미는 원래 키라에게 세뇌의 침만 박았었는데요. 키라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조르디가 역대 최고의 재능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키르아가 나니카에게 자유롭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키라를 치민간으로 만들어도 남는 장사라며 기뻐하는 이르미. 그리고 아르카와 나니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키르아. 나니카 편과 관련해서 더 토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